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 이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응시한 시험을 기점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77일 정도 남았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 영역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그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해 나가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미적분 시험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수학에서 요구하는 핵심, 즉 기본 개념, 정의와 정리를 바탕으로 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그 문제에 다가가는 길을 저희는 찾도록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풀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기본 개념과 문제를 연결 지을지를 생각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작년에 수능의 어떤 패턴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문항은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했고, 어떤 문항은 생각 이상으로 풀이가 길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담은 수학 영역,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 모의평가 2회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3번 시작하겠습니다. 23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러한 형태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로그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 로그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x의 값이 바로 1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 혹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여기 있는 이 x와 여기 있는 이 x의 형태의 변화율, 즉 형태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문제를 바로 적어보면 리미트 x가 0일 때 그 다음에 x분의 얘는 바로 ln 계산을 해주면 ln x분의 x 더하기 2x의 제곱의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를 약분해주면 1 그리고 2x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바로 ln 1 더하기 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 언급했던 유의해야 할 사항처럼 여기를 2, 여기를 2 해준다고 하면 이 값은 바로 극한값이 1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얘는 1 곱하기 2가 돼서 2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4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사인 세타일 때 사인 2세타의 값을 물었습니다. 사인 2세타를 묻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뭘 추측할 수 있냐면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셈 정리라고 하면 여기서 사인 2세타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 사인 세타를 통해서 바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값을 추측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 사인 세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사인 세타가 만약 0인 경우면 0이면 사인 세타는 1인데 그러면 위 등식을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코사인 세타가 만약 0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코사인 세타를 나눠주면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될 수 있죠. 이 경우는 바로 탄젠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상황이 됩니다. 탄젠트 세타가 음수다. 그러면 우리는 사분면을 먼저 생각해보면 여기가 1사분면, 여기는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바로 음수가 되는 이 순간은 바로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케이스를 두 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케이스 1입니다. 제2사분면 의 상황입니다. 제2사분면의 상황. 제2사분면의 상황에서 사인, 코사인이 어떠한 부호를 가리킬지가 중요한데 그 전에 바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1이라는 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대신에 저기 주어진 마이너스 3 사인 세타를 대입해 보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9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되고요. 그러면 10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바로 사인 세타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이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2사분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2사분면에서 사인 세타 값은 바로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10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이때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케이스 2번에서는 제4사분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이때 음수가 되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의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의 값이 됩니다. 자, 이때 모든 케이스에서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사인 2세타라는 것은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요. 모두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10분의 1 곱하기 루트 10분의 3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죠. 절대값 형태가 동일한데 마이너스가 한 번만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의 2 곱하기 10분의 3는 바로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결론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5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곡선에 대해서 t가 6분의 파이일 때 dy dx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매개변수로 나타나져 있고 dy dx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여기서 매개변수의 미분을 묻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매개변수는 지금 y가 x에 관한 변화량인데 x가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x와 y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x는 t에 관해서 표현되어 있고 y도 t에 관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dy dx라는 값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바로 dy dt, dx dt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저 x를 t에 관해서 미분해야 되고 y를 t에 관해서 미분해야 합니다. 그럼 x는 sin 2t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dx는 2 코사인 2t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dt였네요. 그 다음에 y는 4t 더하기 코사인 4t에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y dt는 4 마이너스 4의 사인 4t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값을 각각 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바로 4 마이너스 4 사인 4t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2 코사인 2t라는 값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t가 어느 순간 6분의 파이일 때 결국 dy dx 값을 물었기 때문에 이 t에다가 6분의 파이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4 사인의 3분의 2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는 2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4 마이너스 4의 사인 3분의 파이는 3분의 2파이는 바로 사인 3분의 파이와 동일하므로 4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루트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4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2번인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6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등차 수열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항을 A1이라고 하고 N-1 공차를 D라고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마지막에 묻는 것만 잠깐 보면 A7을 묻고 있죠. 그런 경우는 A1과 D를 구해야 되는 바로 미지수가 두 개인 문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라고 하면 식 두 개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주는지 한번 보면 지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즉 급수가 3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급수가 수렴하면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죠? 바로 수열의 극한값이 0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죠.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식 하나를 얻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식을 얻어낼까 봤더니 바로 급수의 값이 어디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한다
라는 이러한 조건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으로서 우리가 한번 이용해 보면, 그러면 저 급수가 수렴할 때 수열의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네, x가 0이 아니라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분의 4 n 더하기 a1,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n분의 an, 바로 이 값이 뭐가 된다라는 것이죠? 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가 수렴해 보이죠? n분의 4n이 보이기 때문에 n으로서 수렴할 것 같은데, 이 형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적었던 일반항의 형태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분의 4n 더하기 a1 마이너스 n분의 a1 더하기 n 마이너스 1 d, 이 형태로 적어주면 여기는 n, 4n 얼마로 수렴한다는 걸 볼 수 있죠? 4로 수렴한다는 게 바로 보이고요. 여기서는 n에 관한 1차고 1차이기 때문에 그 계수인 d로 수렴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d는 0이 되므로 여기서 d값, 즉 공차가 4가 됨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공차가 4인 걸 이용해서 여기 두 번째로 이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급수가 3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해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더하기 1분의 4n 더하기 a1 마이너스 n분의 a1 더하기 4의 n 마이너스 1, 바로 이 값이 3으로 간다는 것이죠.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통분을 한번 해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 분의 n 이렇게 곱하면 4n 제곱 더하기 a1n 마이너스와 2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1n 마이너스 a1, 그 다음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 제곱 곱해주면 마이너스 4n 제곱 더하기 4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지워보겠습니다. 4n 제곱, 4n 제곱, a1n 지워져서 결국 4 마이너스 a1만 남게 되죠. 그럼 얘는 상수항처럼 이렇게 앞으로 꺼내주면 4 마이너스 a1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을 푸는 형태가 되겠죠. 자, 얘는 부분분수 분해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와서 식을 써보면 4 마이너스 a1이라는 건 앞에 두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즉 얘를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그럼 얘는 k로 바꿔줘야 되니까 부분분해까지 바로 해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얘는 다시 써보면 4 마이너스 a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쭉 써주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바로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까지 쓰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워질 형태들을 모두 지우고 나면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적용을 받는 거는 바로 이 형태니까 얘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최종 결론은 바로 얘 곱하기 1이라서 4 마이너스 a1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 이 주어진 조건에서 이 급수가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바로 a1이라는 값은 1이라고 찾아낼 수 있게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a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1 더하기 공차가 얼마인 4인 이러한 수열이 되고 4n-3이라고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물었던 A7이라는 것은 여기다 7을 대입해주면 25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 25라고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27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리미트 시그마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마 유추하셨듯이 바로 정적분과 급수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문항인 것처럼 바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저 형태로 급수로 주어진 이 형태를 뭘로 바꾼다? 정적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 공식 한번 적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a부터 b까지 적분하는데요. 바로 fx dx는 어떠한 형태를 바꿀 수 있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바로 f의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k
곱하기 n분의 b-a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러한 형태를 바로 이렇게 정적분으로 계산해서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여기서 편하게 이렇게 바로 내려서 ln 계산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시그마는 마지막에 한번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떤 기역식이라고 하면 기역식을 먼저 여기 가져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n 더하기 7k의 전체 제곱이 있고요. 자, 얘는 4n으로 묶이고 바로 ln 계산해주면 ln 2n분의 n 더하기 7k 이렇게 표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면 얘는 정리해보면 4n ln 2분의 1 더하기 2n분의 7k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얘는 n 더하기 7k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바꿔 놓으니까 지금 이 형태가 어떻게 보이죠? 바로 여기 있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 형태와 닮아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그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4n을 활용해서 바꿔보겠습니다. 4n을 여기에 붙이지 않고 바로 여기다가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n을 이 제곱 안으로 넣고 싶은데 뭐가 부족하죠? 네, n이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n을 하나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얘는 다시 적어보면 2n 제곱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그대로 적용해보면 2분의 1 더하기 2n분의 7k 전체 제곱 분의 ln 2분의 1 더하기 2n분의 7k 이렇게 되고요. 뒤에 n분의 1, 즉 얘가 이렇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이러한 모양에 맞췄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모양, 이 형태 2n분의 7k, 즉 2n분의 7의 형태가 여기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분의 7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2분의 7을 써주고 제일 앞에다가 바로 7분의 2를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미트 시그마를 가지고 와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7분의 2를 먼저 써주고요. 2분의 1 더하기 2n분의 7k의 제곱 분의 ln 2분의 1 더하기 2n분의 7k에다가 바로 2n분의 7k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형태가 거의 갖춰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될 a 값은 뭐라고 할 수 있죠? 바로 a는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b-a 자리는 2분의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b-a이기 때문에 a를 그대로 이렇게 넘겨주면 결국 b라는 값은 뭐라고 알 수 있냐면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정적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a라는 거는 2분의 1이었고 b라는 거는 4였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값을 x로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x의 제곱분의 ln x dx 이렇게 표현되고 앞에 7분의 2라는 것도 꼭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정적분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주면 7분의 2에 2분의 1부터 4까지 x의 마이너스 2제곱에 ln x dx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형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부분적분하기 위해서 ux라는 것을 ln x로 잡아주고요. v'x를 바로 x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럼 바로 부분적분을 해주면 7분의 2는 나중에 꼭 곱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계산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 ln x에다가 2분의 1부터 4까지고요. 마이너스에 2분의 1부터 4까지 여기서는 ln x를 한번 미분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dx 즉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만 따로 한번 여러 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x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 번에 이제 여기다가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ln 4 플러스 2 ln 2분의 1 그 다음 얘는 4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ln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랑 4랑 약분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ln 2 얘는 마이너스 2에 ln 2라고 고칠 수 있고요.
이거 두 개는 바로 계산해주면 4분의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5 마이너스 ln 2 더하기 4분의 7인데 절대 까먹지 말아야 할 누가 있죠? 바로 여기 7분의 2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7분의 2를 최종적으로 계산해주면 이렇게 지워져서 마이너스 7분의 5 ln 2가 되고요. 2랑 약분해서 7 하면 플러스 2분의 1, 즉 2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5의 ln 2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할 수 있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적분과 급수라는 것은 누구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바로 얘를 잘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러한 부분적분까지 있는 이 계산이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작년 수능처럼 계산량이 많은 어떤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8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 fx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상수항이 0이라고 주어져 있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fx라는 것은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a는 0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gx를 보니까 gx는 x의 제곱 더하기 2x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예로 드는 생각은 얘는 완전히 알려줬네. 그럼 얘를 뭐 미분하거나 혹은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완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앞에서 주어지는 fx가 바로 이 hx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형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놓고 다음 조건을 보니까 자, 먼저 hx는 x는 xi에서 극값 yi를 갖는데 그 극값이 되는 x가 몇 개 있다? 바로 3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바로 이 조건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 hx가 저러한 극값을 갖기 때문에 h'x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h'x를 구해보면 f'x의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x의 2의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얘는 f'x 마이너스 fx의 2의 마이너스 x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fx를 위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를 바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분한 형태를 바로 적어주면 3ax의 제곱 마이너스 2bx 더하기 c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x는 빼주면 마이너스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cx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정리를 한번 더 해주면 마이너스 ax의 세제곱 썼고요. 얘랑 계산하면 3a 마이너스 b의 x의 제곱 얘는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b 네, 여기가 지금 플러스네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2b 마이너스 c의 x 더하기 c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인데 여기서 주어진 거는 hx가 여기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x 해가 되는 게 x1, x2, x3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가 조건을 통해서. 그 다음 조건 나를 봤더니 gx의 변곡점의 x좌표는 x1, x3다.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g 더블 프라임 x 즉 이계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바로 이러한 x값이 x1과 x3이다라는 건데요. 여기 있는 이 x1과 x1, 여기 있는 x3과 x3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값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gx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번 미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계도함수까지도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x1과 x3는 바로 구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g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g'x를 하면 고배 미분을 통해서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2의 마이너스 x 정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이렇게 두 개 지워지고요.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해주면요. 이 형태를 미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아내면 이거 두 개 정리를 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2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바로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두 해가 바로 뭐다? x1과 x3이 된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식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h'x라는 것은 이 식과 이 식을 한번 겹쳐서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죠? 네,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마이너스 a가 되고 x1과 x3라는 해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이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걸 가져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하나의 해가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는 x 마이너스 2라는 해를 가지고 여기에 지금 2의 마이너스 x라고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적고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잘 적었죠. 이렇게 잘 적었어요. 그러고 놓고 얘를 조금 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x2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2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적었더니 많은 부분이 무언가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바로 h0은 h'0과 같다. h0 한번 구해볼까요? h0은 f0의 2이기 때문에 f0은 지금 뭐가 되죠? f0은 0이 돼서 h0은 0이 됩니다. 그러면 h'0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0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h0, 즉 이 식은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상수항을 만드는 애를 보면 상수항을 만드는 애는 얘와 얘인데 a와 마이너스 2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누가 0이 된다? x2가 바로 0이 된다라는 걸 여기서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h'x라는 것을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a의 x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적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미지수가 몇 개밖에 안 남았죠? 네, a라는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a만 찾아내게 되면 마지막에 묻는 게 바로 뭐냐면 hx의 그래프랑 직선 y는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예요. 보통 이렇게 직선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찾으라고 하면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a만 찾아내면 그릴 수 있게 되죠. 저 a를 찾기 위해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줬냐면 바로 마지막으로 식 하나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g 루트 2의 값을 구해보면 g 루트 2라는 것은 x의 제곱 더하기 2x, 2의 마이너스 x에다가 대입하는 것이므로 2 더하기 2 루트 2의 마이너스 루트 2제곱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h에다가 찾아보겠습니다. h. 자, h 루트 2를 찾기 위해서는 h를 표현해야 되는데 h가 처음에 이러한 형태였죠. 이러한 형태였는데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형태를 우리는 조금 더 정리해서 h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a랑 b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얘랑 얘와 여기서 계산한 이 값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는 여기서 h' 계산한 것과 여기서 h' 계산한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x의 세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bx의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cx 더하기 c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지금 2의 마이너스 x로 묶여 있고요.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c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c는 0이고 나머지 개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x의 1차항 개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차항 개수는 바로 2ax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c가 0이기 때문에 바로 2bx죠. 그렇다라는 건 x, 2를 다 지워주면 여기서 얻어내는 결론은 a와 b와 같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 c가 0이니까 없고 b는 뭐와 같다? a와 같기 때문에 얘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의 형태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로 돌아오게 되면 hx라는 거는 fx에다가 2의 마이너스 x가 곱해진 형태이므로 저기다가 루트 2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2 루트 2a 그리고
AX의 제곱은 더하기 2A 그리고 2의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죠. 자, 이 두 값이 같다고 합니다. 이 두 값이 같기 위해서는 A는 뭐면 되냐면 바로 A는 1이면 되겠죠. 네, A는 1이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다 찾았습니다. 여기서 A가 1이기 때문에 A가 1을 대입해주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HX를 적어보겠습니다. HX라는 거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인데 X의 제곱으로 묶으면 X 더하기 1,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정말 다 왔는데요. HX의 그래프랑 Y는 T가 만나는 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T라는 거는 여기서 T가 어디로 다가가죠? 바로 HX의 극값으로 다가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니 얘는 지금 어디를 지나냐면 여기 마이너스 1과 0을 반드시 지나는 형태고요. 여기 프라임한 것에서 한번 봐주면 A는 1이었기 때문에 이 형태는 마이너스 X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얘가 0이 되는 부분을 바로 극값으로 가지게 되겠죠. 그럼 0이라는 데서 극값을 가지고요. 바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것의 해를 구해보면 근해 공식을 통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극값은 바로 네,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를 한 지점 여기 어딘가가 극값을 가질 거고요. 여기 어딘가 극값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는 이 값과 여기가 그러면 x1이 될 거고요. 여기가 x2, 여기가 x3가 될 것인데 여기 보면 hx1보다 hx3가 더 높다라는, 즉 크다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의 높이보다 얘 높이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t라는 것은, 직선 t라는 것은 바로 yi, 즉 극값, 여기 있는 이 값이 바로 여기를 지나는 값이 바로 y3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이 값이 바로 y1이 될 거고 여기를 지나는 점이 바로 y2인 지점일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yi로 가는 우극한과 자극한의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조금 여기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워서 이 부분을 지워서 그래프를 최종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로 이제 개형만 우리는 알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죠. 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즉 좌극한과 우극한 개념에서 보면 여기는 만나는 점이 없어요. 만나는 점이 없고 여기는 만나는 점이 몇 개 있죠? 네, 2개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몇 개가 되냐면 2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을 지날 때는 이렇게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을 지나는 순간이므로 위쪽 부분을 지날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 아래쪽 부분은 하나, 둘, 셋, 4개라서 2개를 더하면 몇 개? 네, 6개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플러스인 상황과 마이너스인 상황을 보면 마이너스일 때는 1개고요. 플러스일 때는 하나, 둘, 셋, 4군데서 만남으로 이때는 2개를 더하면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이 가리킬 수 있는 상황은 모두 어떤 것이 되냐면 2개, 그 다음에 6개, 5개 이렇게 되므로 최대값은 바로 6개가 되고요. 최소값은 2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 2개를 더하면 몇 개가 된다? 8개가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항이 이제 수능에서 어떤 개형 추론, 그래프의 추론 형태입니다. 다양한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fx 그리고 hx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마지막에 hx 그래프까지 그려서 이렇게 찾아내는 형태는 수능에서도 반드시 출제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한 풀이가 꽤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되므로 여러분들이 잘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29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3분 A1, B1을 지름으로 하고 얘를 지름으로 한다고 합니다. 2를 지름으로 하고 지금 반원 5원 위에 점 C는 바로 이 두 길이가 같도록 잡았습니다. 근데 반원 위에 잡았기 때문에 이 각은 당연히 90도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두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점 D1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중심각, 이 각, 즉 각 D1, A1, B1의 각이 6분의 파이가 되도록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형태를 문제는 다 읽어보셨을 거고요. 주어진 거는 바로 이 넓이, 그리고 이 넓이, 그리고 그 다음에 생겨지는 이러한 넓이들의 최종적인 합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느끼셨다시피 등비급수를 묻는 문제죠. 그래서 등비급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넓이와 바로 저렇게 넓이가 변화하는 그 비율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제가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직각이고요. 모두 반지름은 2였다라고 되어 있고 이 각이 지금 4분의 파이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이 바로 6분의 파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4분의 파이인 걸 이용해서 이 길이는 지금 루트 2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다 보니 호 C1, D1을 공유하는 어떤 이러한 형태, 이 각을 동그라미 각이라고 하면 동그라미 각이 이렇게 같고 얘는 지금 막꼭지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색칠된 부분의 삼각형 두 개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네, 닮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각형 C1, A1, E1과 삼각형 D1, E1, B1이 바로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바로 이 부분의 넓이는 바로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그렇게 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 반원을 다시 한번 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삼각형, 두 삼각형의 합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이때는 바로 이 삼각형 두 개가 반원 안에 끼어 있기 때문에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 비, 그것을 제곱해서 바로 넓이 비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면 이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죠. 바로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각을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즉 12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선분 C1, E1의 길이는 바로 탄젠트 12분의 파이 곱하기 루트 2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탄젠트 12파이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탄젠트 12분의 파이라는 것은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공식을 써보면 1 마이너스 플러스 탄젠트 4분의 파이, 탄젠트 6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6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값을 구체적으로 대입해보면 1 더하기 1, 탄젠트 6분의 파이라는 것은 루트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위아래에다가 루트 3을 모두 동시에 곱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 더하기 1,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조금 더 계산을 해주면 유리화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4 마이너스 2 루트 3 약분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삼각형 C1, A1, E1의 넓이라는 것은 먼저 밑변 루트 2 곱하기 높이 C1, E1의 길이는 루트 2 곱하기 탄젠트 12분의 파이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2분의 1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워져서 최종적으로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게 될 수 있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C1, A1, E1, D1, E1, B1은 바로 길이비가 몇 대 몇으로 닮았을까요? 네, 루트 2대 1로 닮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넓이비는 이거의 제곱이니까 2대 1로 닮았겠죠. 그러면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는 C1, A1, E1의 절반임을 알 수 있으므로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바로 이렇게 생긴 두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냐? 2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2분의 여기는 2에 4에 2 이렇게 바꿔주면
6-3 루트 3이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바로 이 반원, 새로 생기는 반원과 이 원래 주어진 반원 사이의 어떤 길이 비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원래 주어진 어떤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걸 이용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원 O2의 중심을 여기 잡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되고 모두 반지름 R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이인 것을 이용하면 이 전체 길이는 뭐가 되죠? 바로 2R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가 4분의 파이인 것을 이용해 주면 얘는 루트 2R이라는 게 되겠죠. 즉 선분 A1, B1의 길이는 2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길이를 R로서 한 번 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2R 더하기 루트 2R로 표현했기 때문에 R로 묶으면 2 더하기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반지름 R이라는 것은 바로 얘로 나눠주면 2 더하기 루트 2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원래 반원의 반지름이 얼마였죠? 네, 1이었습니다. 1. 그러면 여기서 구한 반지름의 길이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2분의 2에 2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게 되고요.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O1의 반지름의 길이 대 O2의 반지름의 길이는 1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므로 넓이 B는 1대 이것을 제곱한 2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6 마이너스 4 루트 2라는 것이 바로 공비가 됩니다. 즉 이러한 삼각형이 얘가 계속 곱해지면서 넓이가 조금씩 줄 때 전체 넓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바로 이 식을 이용해 볼 겁니다. 그럼 1 마이너스 얘를 대입해 보면 6 플러스 4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바로 이 넓이가 되겠죠. 얘는 2분의 6 마이너스 3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5 더하기 4 루트 2 분의 2분의 1을 이렇게 꺼내고 6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 더하기 4 루트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6 마이너스 3 루트 3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루트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이 이렇게 있고요.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25에서 얼마를 빼게 되냐면 32를 빼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7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계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4 루트 2,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15 루트 3,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12 루트 6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가 2분의 1까지 써주면 그 다음 계산은 여기 마이너스 14분의 1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를 안에 붙이면서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30 플러스 24 루트 2 마이너스 15 루트 3 마이너스 12 루트 6 이렇게 되고요. 3을 한 번 더 꺼내보면 14분의 3 10 더하기 8 루트 2 마이너스 5 루트 3 마이너스 4 루트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원하는 14분의 3으로 잘 묶었고요. A, B, C, D의 값은 A가 바로 10, B가 8, C가 마이너스 5, D가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값들을 모두 다 더하면 바로 9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루트 2, 루트 3, 루트 6 같은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이렇게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산하면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30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앞에 부분을 무언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f1 더하기 x 곱하기 x의 f1 마이너스 x 형태는 무언가 유추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대신 뒤에가 1차 함수 형태, 즉 직선의 형태로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gx를 봤더니 gx라는 거는 2의 1 더하기 x의 제곱에 f1 더하기 x라는 게 보이죠.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g라는 거는 이렇게 3-x는 gx를 만족한다.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대략 이렇게 그려보면 0이라는 지점과 3이라는 지점이 있는데 3에서부터 x만큼 간 부분과 0에서부터 이렇게 x만큼 간 부분이 같다라는 거는 여기 어디 중간을 가지고 대칭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디? 바로 2분의 3을 가지고 대칭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사실 식으로는 x 대신에 바로 2분의 3 마이너스 t라는 것을 대입해주면 g에다가 x 대신에 2분의 3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분의 3 플러스 t가 되고요. 그럼 g에 2분의 3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gx라는 거는 2분의 3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g'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다라는 거는 gx의 도함수, 즉 기울기가 뭘 가진다?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거죠. 최대값. 그런데 지금 보면 얘가 어떠한 함수로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gx가 만약에 어떤 미분 가능한 형태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으면 기울기가 최대를 가진다라는 건 얘는 어떠한 의미냐면 바로 변곡점이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gx가 미분 가능성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누구의? 바로 gx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얻어내는 게 뭐냐면 gx라는 거는 아까 어디 대칭이었죠? 2분의 3 대칭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변곡점이 1도 가지지만 2분의 3을 대칭으로 하는 2라는 점도 지금 변곡점이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정식 g'(x는 0을 의미하는 거는 변곡점이죠. 그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기 때문에 얘가 1, 2가 될 수 있고 그 밑에는 그 계산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gx가 과연 어떠한 형태인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위의 식, 주어진 이 기역이라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기역식을 잘 변형해서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야 되는 모양 gx라는 거는 2의 1 더하기 x의 제곱 f의 1 더하기 x인데 주어진 식은 f의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f의 1 마이너스 x는 ax 더하기 b라는 걸 알죠. 최대한 이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f에다가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의 f의 1 더하기 x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b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다가 x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x f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의 제곱에 f의 1 더하기 x는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얻어낼 수 있죠. 자, 첫 번째 식에서 마지막 식을 빼주면 이 두 부분이 지워지고요. f1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두 식을 빼는 식을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가 지워지고요. f의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이 부분만 남겠죠. f의 1 더하기 x는 바로 이 식 ax 더하기 b에서 얘를 뺀 더하기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f1 더하기 x를 공통으로 가지기 때문에 1 더하기 x의 제곱에 f의 1 더하기 x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정리해주면 ax의 제곱, 그 다음에 요 두 부분은 더하기 a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b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양 지금 여기 그대로 있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gx라는 식은 2의 2차 함수인 형태 ax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아, 얘는 지금 2에다가 2차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한 모든 형태를 다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gx를 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이계도 함수가 1과 2가 되는지를 비교해서 바로 미지수 a, b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x를 계산하면 얘는 2ax 더하기 a-b에 2의 ax의 제곱 더하기 a-bx 더하기 b 이렇게 표현이 되죠. 한 번 더 미분해 보겠습니다. 네, 구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g'(x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형태입니다. 2의 ax의 제곱 더하기 a-bx 더하기 b고요. 얘를 미분해서 내리면 이 형태가 그대로 똑같이 곱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제곱되고 2의 ax의 제곱 더하기 a-bx 더하기 b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2의 ax의 제곱 바로 이 형태로 그대로 묶어지게 되고 얘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a 더하기 얘를 계산해 주면 4a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4a의 a-bx 더하기 a-b의 제곱 2의 ax의 제곱 더하기 a-bx 더하기 b라고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정리를 해보면 4a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4a a-bx 더하기 a-b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2a 이렇게 표현되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변곡점으로서 어떤 점 1과 2라는 점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이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해가 바로 뭐다? x가 1과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떼놓고 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조금 더 정리해주면 4a의 제곱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미지수 두 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x 앞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를 비교해 주겠습니다. 먼저 x 앞의 개수는 여기는 4a, a-b라는 것은 여기 비교를 해주면 마이너스 12a의 제곱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럼 4a를 지워주면 얘는 마이너스 3a라는 걸 알 수 있고 a를 그대로 넘어가면 4a라는 것은 b라는 값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얘를 1번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상수항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a-b의 제곱 플러스 2a라는 형태는 바로 얘가 곱해진 8a의 제곱의 형태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b 대신에 4a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3a라는 걸 알 수 있고 제곱하게 되면 바로 9a의 제곱이 됩니다. 9a의 제곱을 여기 남겨고 8a의 제곱을 넘어오면 a 제곱이 되고 플러스 2a는 0이 되기 때문에 a는 0 또는 a는 마이너스 2가 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a라는 게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아, a가 마이너스 2구나. 그러면 b는 얼마가 되죠? b는 바로 마이너스 8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gx를 완전히 다 찾아냈습니다. 그럼 gx라는 형태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gx는 2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고 플러스 8이 되므로 플러스 6x 그리고 b는 마이너스 8 이러한 gx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gx를 통해서 실근 얘는 알파가 1, 즉 변곡점 중에서 작은 값, 변곡점 중에서 큰 값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적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적분의 계산이 지금 공간이 없으므로 조금 지우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gx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gx라는 것을 저기 이 있는 식 그대로 적어주면 인테그랄 베타라는 것은 2x 그 다음에 3알파는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수 있고요. gx라는 식을 그대로 적어주면 2에다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6x라는 것을 t로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t로 치환했는데 지금 구간은 따로 치환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은 dt dx라는 걸 얻어낼 수 있죠. 얘는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x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는 그 형태 그대로죠. 그럼 gx라는 형태는 바로 인테그랄 2의 t 마이너스 2분의 1의 dt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적분해 주면 2의 t제곱은 그대로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 더하기 c 적분상수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g0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t 대신에 원래의 형태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2에 t는 원래 t가 여기 마이너스 8까지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당연히 원래 있는 형태 이 형태가 지금 t였습니다. 그럼 2의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형태고 플러스 c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단 조건에 의해서 g0은 0이므로 g0는 여기다 0을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8제곱 더하기 c가 0이 돼야 하므로 여기서 c는 무엇임을 알 수 있을까요?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8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c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마지막으로 1만 대입해주면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gx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그리고 이 형태 플러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8제곱입니다. 그러면 g1이라는 값은 여기다 1을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4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8제곱이므로 얘는 2의 8제곱 분의 2의 8제곱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의 4제곱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P라는 값이 바로 8이 되는 것이고요. Q라는 값이 4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P 곱하기 Q라는 것은 바로 32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30번의 풀이가 완성되는데 30번의 풀이는 사실 많은 부분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처음에 해결했듯이 알파의 값이 1이고 베타의 값이 2, 즉 바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변곡점이었다. 단 얘가 미분 가능한 어떤 형태였을 때를 알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 풀이만 조금 길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형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북 모의평가 2회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